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잡한 연구 규정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해설 시간입니다. 자, 진행 중인 IRB 승인 연구에 불가피한 변화가 생겼을 때 과연 이게 단순 변경 심의로 끝날 일인지 아니면 완전히 신규 심의를 받아야 할 사안인지 헷갈리신 적 있으시죠? 오늘 해설에서는 이 둘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법과 지속 심의까지 싹 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 대학원생이나 신진 연구자분들이 현장에서 진짜 정말 자주 하시는 질문 하나 짚고 갈게요. 이 정도는 되게 작은 변경인데 그냥 쓱 해도 괜찮지 않을까? 솔직히 설문 문항 하나 살짝 추가하거나 현장 인터뷰에서 질문 몇 개 바꾸고 싶을 때 이런 유혹 정말 많이 느끼시잖아요? 하지만 내 직관만 믿고 연구를 임의로 변경하는 게 왜 엄청난 윤리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오늘 확실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 주제들입니다. 첫 번째, 변경 심의와 신규 심의의 차이. 두 번째, 설문과 인터뷰 현장에서의 경계 테스트. 세 번째, 지속 심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관통하는 윤리적 조건까지. 가벼운 마음으로 핵심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섹션, 변경 심의 대 신규 심의입니다. 내 승인된 연구의 경계가 정확히 어디까지인지 파악하는 내용인데요. 바로 확인해보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연구 중에 생기는 모든 추가 사항을 변경심의라는 제도로 퉁칠 수 있다? 절대 아닙니다. 확실히 짚고 갈게요. 변경심의는요, 승인된 기존 연구의 범위 안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조정일 때만 가능합니다. 반면에 연구 내용이 실질적으로 확 추가되거나 새로운 연구 절차가 생기거나 혹은 새로운 참여자 그룹을 보호하기 위한 판단이 새롭게 필요해졌다. 이때는 신규 심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윤리적 타당성을 다시 심의받아야 한다는 뜻이죠. 여기서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황금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변경 후 보고가 아니라 변경 전 승인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무조건입니다. 일단 내 맘대로 변경해서 진행해놓고 나중에 IRB 위원회 분들 저 이렇게 바꿨어요 하고 보고하는 건 통용되지 않습니다. 승인 없이 마음대로 바꾼 절차로 얻은 데이터는 나중에 아예 못 쓰게 될 수도 있거든요. 반드시 실행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도대체 내가 하려는 이 변경이 변경 심의인지 신규 심의인지 어떻게 아냐 싶으실 텐데요. 그럴 땐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변경은 기존 승인 연구의 범위 안에 있는가? 아니면 새로운 연구 계획에 가까운가? 구체적으로는 이 변경 때문에 연구 참여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나 위험, 부담, 개인정보 수집 방식, 연구 목적이 실질적으로 달라지는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하나라도 크게 달라진다면 그건 신규 심의로 넘어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자, 그럼 사소한 조정, 즉 변경 심의로 다룰 수 있는 대표적인 상황들을 볼까요? 예를 들어 승인된 문서의 단순한 오탈자 수정, 같은 연구 범위 안에서의 기간 연장, 연구 디자인은 그대로인데 참여자 수를 살짝 조정하는 경우, 또 연구자의 연락처나 연구 팀원이 바뀌는 상황 말이죠. 연구 참여자의 부담이나 위험을 바꾸지 않는 선에서 단어나 문구를 조금 다듬는 것도 일반적인 변경 심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이걸 넘어서 신규 심의로 가야 하는 실질적 추가 상황들이 있습니다. 단순 설문만 하려던 연구였는데 갑자기 심층 인터뷰를 턱 하고 추가한다거나 승인받은 적 없는 녹음이나 비디오 촬영 절차를 쓱 넣는 경우죠. 또 정신건강 같은 아주 민감한 질문을 새롭게 추가하거나 완전히 다른 취약한 참여자 그룹을 끌어오는 경우, 수집된 데이터를 아예 새로운 학위 논문 주제에 쓰려 한다면 이건 기존 심의 기준을 훌쩍 넘어서는 새로운 연구 계획으로 보셔야 합니다. 좋아요. 이제 두 번째 섹션 경계 테스트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맞닥뜨리는 설문과 인터뷰 시나리오들을 통해 실무 감각을 확 끌어올려 볼까요? 흔하게 겪는 설문과 인터뷰 상황으로 방금 봐온 경계를 테스트해보죠. 동의서에 오탈자를 고치거나 내 문의 이메일 주소를 바꾸는 건 가벼운 행정 조치니까 변경심이겠죠. 근데 원래는 없던 팔로업 인터뷰를 추가하거나 오디오 녹음을 시작하거나 혹은 차별 경험이나 정신건강에 대한 민감한 질문을 훅 던지는 건 어떨까요? 이건 참여자가 느낄 부담감과 데이터 보호 수준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적어도 IRB에 사전에 꼭 문의하거나 신규 심의를 받아야 하는 중대한 변화입니다.
온라인 설문할 때 정말 조심하셔야 할 숨은 함정도 있습니다. 우리 폼 만들 때 아무 생각 없이 이메일 자동 수집 옵션을 켜거나 모든 문항 필수 응답으로 바꾸는 경우 있잖아요. 진짜 사소한 클릭 같지만 이거 하나로 원래는 위험도가 낮았던 익명 연구가 갑자기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필요한 연구로 확 뒤바뀌게 됩니다. 윤리적 조건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제 세 번째 주제, 지속심의로 넘어갈 때요. 연구 기간이 길어질 때 승인 기간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속심의는 연구가 승인받은 기간을 넘겨서 계속 진행되어야 할 때 꼭 필요한 절차인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단 하나는 바로 타이밍입니다. 신청서를 만료 후가 아니라 반드시 만료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승인 기간이 끝나버리면 안 되니까 미리미리 관리하셔야 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이 지속심의가 그냥 형식적으로 기간 연장해주세요 하는 관료적인 서류 작업이 아닙니다. IRB 입장에서는 연구가 실제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참여자 모집이나 데이터 수집이 계속 이뤄지는지, 혹시나 예상치 못한 위험이나 참여자 불만이 터지진 않았는지 확인해야 하거든요. 한마디로 원래 승인 받은 대로 윤리적 문제 없이 계속 진행해도 될지를 점검하는 진짜 필수적인 과정인 거죠. 만약 이 타이밍을 놓쳐서 승인이 만료돼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당장 모든 연구 활동을 올 스톱 멈추셔야 합니다. 승인이 끊긴 그 공백 기간 동안 혹시라도 데이터를 수집했다? 그 데이터는 굉장히 문제적인 자료가 되어버립니다. 연구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골치 아픈 보고 상황에 직면하게 되니까요. 승인 기간 관리 진짜 생명처럼 생각하셔야 합니다. 벌써 마지막 네 번째 섹션입니다. 윤리적 조건. 오늘 배운 내용을 하나로 싹 단단하게 묶어보죠. 오늘의 핵심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1번적으로 기존 승인 연구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소한 조정은 변경심의로 다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 내용이나 절차가 실질적으로 팍 추가되거나 바뀐다면 그건 신규심의로 제출하셔야 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이거 변경심의인가 신규심의인가 진짜 헷갈리네 싶으실 때는 임의로 행동하지 마시고 사전에 꼭 반드시 소속기관 IRB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똑똑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앞으로 연구하시면서 꼭 가슴에 새겨두셔야 할 문장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연구 계획이 바뀌면 윤리적 판단의 조건도 함께 바뀝니다. 계획서에 손을 대는 순간 윤리적인 무게도 달라진다는 거죠. 자, 내일 여러분이 연구실에 가서 계획표에 슬쩍 추가하려는 그 작은 아이디어 하나, 과연 단순한 행정 절차일까요?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윤리적 여정의 시작일까요? 오늘 해설이 여러분의 안전한 연구 궤도를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